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현무5 개발 완료 소식과 함께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을 과연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라도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쟁 시 큰 화력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생산 속도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미사일의 숫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여 개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흔히들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핵무기와 비교하며 실전에서는 핵 한 방에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인해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름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가 되려 공격당하는 지금까지도 재래식 미사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자신들도 핵보복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선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또한 핵에 버금가는 현무5가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무5 양산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기세를 몰아 현무6까지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 현무5의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무기체계와 역사를 뒤져봐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중량인데요.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되던 현무5는 올해 초 시험 발사가 성공하자 2023년도 내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충격 발표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는데요.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를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도 북한이나 중국의 지도부가 모여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단 한 발로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봐도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 벙커나 갱도에 숨어 있다 보니 웬만한 미사일로는 꿈쩍도 안 하는,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지하 갱도에 숨어있는 북한 수뇌부와 핵심 시설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게 목적이라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에 단 한 발로도 폭탄 수백 발의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숙이 박힌 뒤 그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하므로 효율은 극대화되는데요. 또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까지 개발 중입니다. 현무6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치중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 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발 초기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중요한 연구 단계인데요. 현무5가 현무6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무래도 발사대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중 사일로는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로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장엄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미사일의 보관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 사일로는 한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가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 직후의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일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복원은 상당히 안정적인 반면 적이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데요. 이외에 건설 및 유지 보수의 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4일로를 폐기하고 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텔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텔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이나 보유량, 생산 능력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부족합니다. 현무6의 형상이 바뀌면 그에 따라 텔도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 현무5와 같은 텔을 운용한다면 텔을 새로 개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텔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핵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는 사용하지도 못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현무 시리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